네, 에, 다음 장을 하도록 하죠. 다음 장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5장인데요. 책으로는 120페이지. 지난번에 이제 그 120페이지 다시 하겠다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간 두뇌와 언어 사전이라는 건데요. 언어 사전 지난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잠깐 앞전에 얘기했죠. 인간의 그 앞부분에 사전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연다고 그래서 사전이 툭 튀어나오는 건 아닙니다. 일종의 그 비유적인 측면. 우리가 학문을 이야기할 때 비유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빨리 가는 얘기를 무슨 쏜 화살에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죠. 기차가 앞에 가는 걸 나무가 뒤로 가니까 기차가 앞으로 가는 것 같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물리 현상이지만 비유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비유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인간의 머릿속에 기억에, 어떤 단어의 기억에 몰려 있는 걸 일종의 무슨 두뇌 사전, 또는 심리 사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psychological dictionary, 예, 또는 뭐 브레인 딕션이란 말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두뇌 그리고 동물의 머리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동물들도 사실 그 인간처럼 어떤 기억 장치를 갖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여러 가지 실험을 해보면 과연 동물이 사람처럼 그렇게 그 다양한 단어를 갖고 있는지 또는 그 단어의 종류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지 이런 거는 분명하지가 않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는 것이 그 다음 페이지 121페이지에 아마 중간에 잠깐 보시면 이름 짓기 폭발이라는 곳이 보이세요? 예, 네이밍 익스플로전인데요. 그냥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그 어떤 단어, 어휘에 대해서 자기가 막 만들어내기도 하고 갑자기 그리고 또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죠. 엄마 아빠들이 막 지칠 정도로 나중에 조용히 해 뭐 이런 식의 할 정도로 질문이 많아집니다. 물론 엄마 아빠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하는 행동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런 어떤 과정성이 있는 애들이 보여주는 아주 그 어찌 보면 하나의 흘러가는 작용인데요. 물론 여기에서 굉장히 그 호기심이 큰 애들이 있어요. 그 어휘 습득에 상당한 능력을 보이는데요. 이제 요럴 때 이제 영어를 가르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물론 혼돈되는 부분 때문에 헷갈린다. 뭐 그런 학자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인간의 아이가 그 잡아들이는 그러니까 소위 빨아들인다 그럴까요? 이 어휘의 수는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공부시키는 건 아버지 엄마가 조금만 아이한테 신경을 쓸 수 있다면, 뭐 엄마 아버지 바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학원에다 맡겨버리는데, 사실 학원 중에 그런 그 나름대로 그 어떤 의식을 있는 분도 있지만, 학원 그러면 무슨 뭐 학교 성적 잘 내는, 그보다는 아이의 기본적 소양을 키우는데 좀 더 특화된 학원들이 있죠. 물론 비용도 좀 나갈 수도 있습니다만. 또 여기 수업 듣는 분 중에 또 그런 의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아이들 가르치는데 특히 4, 5살 또는 한 8살 이내 가르치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언어적인 측면의 소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은 단어를 모르면요 물어보기도 하지만 찾으러 가기도 해요. 근데 동물은 그렇지 않죠. 뭐 단어 모른다고 물어보기라나 또 사전을 찾으러 가기도 않죠. 제가 예전에 그 오송의 도서관에서 유치원 아이들이죠. 물론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까지 갔습니다만은 그 아이들한테 5살부터 아마 한 10살 이내겠죠. 그 애들한테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읽기 교육을 한 적이 있어요. 몇 년 동안. 저희 학생들하고 같이 가서 했었는데 그때 보면 저희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책은 본인이 택하고 그것도 엄마들이 꾸역꾸역 굳이 쫓아오시더라고요. 3층에 사는데 1층에 이제 영어 책 고르는 데가 있는데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그 칸이 있어요. 그 ARS인가 그 칸에 따라서 애들에게 책을 고르게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봐서 재밌는 거 고르고 그래서 3권을 고르게 해와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거, 가장 쉬운 거, 중간. 중간이라는 건 이제 아이들이 근데 놀라운 건 판단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6, 7살이라도 판단 능력이 아주 엄마 아빠 못지 않은 거죠. 엄마 아빠는 뭐 당장이라도 뭐 한 100페이지, 200페이지 책 봤으면 좋겠죠. 네, 그런데 아이들은 자기 수준에 딱 맞는 책들을 골라요. 그리고 그거 갖고 옆에 하고 시기 질투를 안 해요. 생각보다. 엄마 아빠가 있으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옆에 책을 보면 여기 옆에 책의 단어는 뭐 한 50개 되고 여기는 한 10개만 된다. 그럼 뭐 비슷한 나이면 엄마 아빠가 막 칭찬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얘도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선생님들이 그 학년별로 딱 그 학생들인데 선생님이 돼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 앞에서는 이름은 안 불러요. 그냥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 그 소위 높낮이에 대해서 굉장히 의식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딱 불러주고 제 제자들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데리고 내려가서 인도에 가서 책을 골라오고 같이 선생님들하고 이제 책상에 앉습니다. 물론 한 책상에 아이들은 한 3명, 선생님은 2분이 앉아요. 그러니까 애 숫자나 선생님 숫자나 똑같은 거죠. 그리고 나서 애가 읽어가는데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책상마다 컴퓨터를 설치해 놨습니다. 이런 노트북 같은 경우를. 그래서 네이버를 켜놓죠. 네이버 사전을. 그래서 애가 직접 손으로 독수리 타법, 한 손가락으로 하든 잘 치든 자기가 찾아서 소리를 단어를 찾고 뜻을 우리말은 애들이 볼 줄 아니까 그리고 그 발음을 반드시 누르게 해요. 엄마 아빠 발음도 뭐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저도 모국어자가 아니니까 또 우리 학생들은 저보다 발음은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못 내게 합니다. 직접 그 모국어자가는 그 옆에 사전 표시 소리 표시 있잖아요. 그걸 눌러서 소리를 듣게 했어요. 한동안 인기가 좋아서 막 그냥 잘라야 되고 방학 때 주로 했는데 그래서 주로 일요일 날 했죠.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한 3반 정도.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한 35분, 그리고 큰아이들은 한 45분. 그래서 나이에 따라 한 2년씩 잘라서 한 6살부터 이렇게 해나갈 것 같아요. 5, 6살부터. 그래서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물과 달리 인간은 궁금하면 사전을 찾는 기본적인 행위를 갖고 있어요. 가르치지 않더라도. 엄마들이 거기 올 때까지 사전 찾아 이런 엄마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전 찾자 여기다 같이 가서 한번 확인해봐. 그 사전이란 말을 안 쓰고요. 확인해봐. 그럼 거기 사전에 써있죠. 내가 그걸 보고 제가 쳐주려고 했더니 손을 치우더라고. 자기가 안다고. 자판기를 두드려서 영어. 예를 들어서 뭐 fat 그러면 FAT를 누르고 뭐 뚱뚱하다 또는 뭐 기름이라고 나오진 않겠죠. fat이 지방이라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런 그 fat fat 뭐가 있을까요? fat bear 그러니까 곰이 뚱뚱하다 그러면 그걸 직접 찾게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옆 종이를 하나 줘요. 예쁘게 이제 만든 그래서 거기에 fat을 손으로 쓰고 옆에 뚱뚱한 손으로 직접 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하고 끝에 가서 그 어린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그 책에서 뭐 페이지가 많아봐야 10페이지가 안 되니까 10페이지 안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을 뽑아서 쓰게 하고요. 조금 큰 애들은 거기서 자기가 재미있는 부분을 자기가 또 쓰는 애도 있어요. 재미있게도. 좀 적어도 10살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4학년은 안 시키고 1, 2학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원어 쓰고 그다음에 그림을 그리게 해요. 이제 그 색연필을 완전한 세트 한 20개 색깔짜리 색연필을 주면 자기가 그림도 그리고 거기다가 색칠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했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았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휘에 대한 어떠한 그 거리감을 줄이는 그래서 어휘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름 짓기 폭발인데 이런 부분들을 조절하는 그런 게 지금 중요한 하나의 그 수업의 동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요 다음 부분은 요 다음 수업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